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곱셈 나눗셈은 이미 초등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해왔었고, 심지어는 이제 중등과정에서도 1, 2학년 때 곱하고 나누는 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곱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곱하고 나누기를 할 텐데 간단해요. 오히려 덧셈 뺄셈보다는 더 쉽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컸을 때, 자, 이걸 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곱할 때 큰 의미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0은 어떤 수와 곱해지든지 그 결과를 0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서 첫 번째 루트 곱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무엇이 나올까요? 네,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옳지 A 곱하기 B 루트 AB가 된답니다. 곱셈기호 생략하는 거는 중등 1학년 과정만 정상적으로 맞췄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AB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루트 6 이렇게 합니다.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눗셈은요? 나눗셈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루트 A를요, 루트 B로 나눠보겠습니다.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뭐로 바꿀 수 있다? 뒤에 나와 있는 수 역수치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먼저 나누는 수에 대한 분수의 의미를 가리켜서 정리해보면 루트 B를 루트 B로 루트 A를 나누겠다는 얘기고 결국 이 얘기는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 커다란 루트 하나에 쏙 다 두 개의 B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결국 커다란 이쪽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얘는요. 루트 A를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루트 B분의 1, 루트 B에 대한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가 되냐면 결국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될 것이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될 것이고 결국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 얘와 똑같은 결과인 네, 루트 B분의 A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치?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루트 3을 루트 2로 이번에 나눠볼까요? 그러면 너는 루트 옳지 루트 2분의 3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약분될 수 있다면 약분도 가능한 건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루트 얼마라 할까? 루트 8,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2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얼마가 된다고? 2분의 8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약분이 휙휙 일어나면 1, 4. 루트 4는 얼마? 옳지. 얘는 그래서 2가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나눗셈에다가 근호가 살짝 들어가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뭔가 복잡한 새로운 어떤 규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더해지는 규칙이 근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의 곱 또는 나눗셈을 실시한 뒤에 거기에 밖에다가 커다란 근호 하나를 씌워주면 끝. 그래서 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만약에 제곱수라고 한다면 밖으로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한다면 네, 곱셈과 나눗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참고사항으로 선생님 아래에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거일 때 이거 2고 그 다음에 M과 N이 무슨 수? 유리수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MN이 유리수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얘를 물어봤다면 끼리끼리 뭐라고요? 끼리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래서 M 곱하기 N 그 다음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루트 AB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나눗셈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이 돼 있을 경우에는 네, M 루트 A를 N 루트 B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M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연습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신감이 붙지 않다 보면 자기가 풀어낸 것에 대한 자꾸 의문이 들죠. 의심이 들어요. 아, 이거 맞을까? 아닐까?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꿨더니 예전에 맞았는데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푸는데 또 틀린 경우가 생겼어. 막 혼자서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다가 자꾸 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처음 공부하게 될 때 그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시키되 그 이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리겠지. 그러면 그 틀린 것이 발견됐을 때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을까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냥 어딘가에 의존해서 공부를 해버릇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연습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선생님 전 영어 숙제하느라고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던가
아니면 영어학원에 가서는 수학 숙제하느라고 영어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라던가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 뭐라 그러죠? 자기 합리화 그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연습은 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 기초적인 것서부터 심화된 문제까지 조금 다양하고 양을 조금 늘려서 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5루트 1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즉 그 무리수인 루트 12 앞에 곱해진 5와 루트 3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12 곱하기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넌 얼마? 루트 1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둘 다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옳지 36이야 36. 3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는데? 6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6의 제곱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6으로 막 바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현재는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고 양수인 6이니까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얼마가 되면서 6이 되면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됐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3 루트 5 곱하기 루트 6 나누기 루트 10. 자,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그럼 식을 정리합시다. 얘를 정리하게 되면 3 루트 5 커다란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 볼까?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6이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야 되지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 계산하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딱 하면 10으로 딱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5일은 5, 5, 20 아래서 약분 가능하다 그랬지. 2일은 2, 2, 3은 6 그랬더니 너는 3 루트 3 3 곱하기 루트 3, 3 루트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 루트 3으로 완성합니다. 이게 확인 문제 1번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사실 여기에서 선생님 또한 여러분들 만한 시절에 근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서 틀리기도 많이 틀렸죠. 그런데 그것을 틀려봐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된다는 거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예제 문제 볼게요. 자, 이거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이제 벌써 암산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루트 안에 3 곱하기 12가 들어가니까 루트 36 루트 36은 6의 제곱 그래서 6 딩동댕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 그랬어. 다음처럼 일단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현재는 루트 27이 계산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유리수분부터 1과 마이너스 1의 나눗셈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선생님 전 이렇게 했는데요. 루트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결정을 했는데 곱하려고 봤더니 하나는 근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근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하라고? 전부 다 근호 안에다 넣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잠시 뒤에 루트 27을 간단히 만드는 것 또한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배우기 전까지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근호 안에다가 27은 이미 근호 안에 있었고 3이 근호 안으로 들어간다면 3분의 1의 분모 3은 얼마로 들어가야 될까? 제곱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3, 3은 9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약분시키게 되면 1, 3이 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루트 3. 어때요? 맞는 내용 맞죠? 딩동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모조리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4, 3, 12. 12 곱하기 2니까 24. 딩동댕. 5 곱하기 2 곱하기 3. 5, 20 곱하기 3이니까 딩동댕. 루트 30.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금 나와 있는 4번 보기의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7분의 1. 바꿀 수 있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근호 안으로 들어가도 1이에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분모 분자 자리 바꾸면서 루트 14.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죠. 그러면 루트 1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역수치했어요. 4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곱셈이니까 큰 루트 안에 분모끼리 곱해서 7 곱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하고요. 분자끼리 곱해서 14 곱하기 얼마? 옳지 10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일은 7, 7이 14. 그 다음에 5일은 5, 5, 20. 그러니까 루트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루트 4라고 하는 건 얼마다? 옳지 2다. 루트 2가 틀렸구나. 정답은 보기 몇 번? 4번으로 이렇게 찾죠. 5번 보기도 맞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해서 정답을 찾는다면 4번으로 이렇게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질 내용이 두 번째 내용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인 경우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정리해놨는데 이런 얘기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예요. 루트 A제곱 B의 형태로 곱해져 있는 수들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하거나 어떤 수의 계산을 하게 될 때는 얘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곱근의 곱셈에 대한 과정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것인데 루트 a제곱 b의 형태로 곱해져 있는 수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32라고 하는 수가 4 곱하기 8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16 곱하기 2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연습은 어떤 제곱수와 또 다른 수의 곱의 형태로 문제에 제시하는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제곱수와 또 다른 수로 또 다른 수의 곱의 형태로 문제에서 제시한 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 a제곱 곱하기 b의 경우 루트 a제곱 곱하기 b로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왔었던 과정을 거꾸로 진행해 본 거죠. 그러면 a제곱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사용하면서 쓱 지워지고 나가면 너는 a 루트 b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나눗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루트 b제곱분의 a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루트 a를 루트 b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b가 양수라고 한다면 뭐로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 b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분자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이 얘기죠. b분의 루트 a로. 즉 근호 안을 어떻게 한다? 근호 안에 어떤 제곱수가 눈에 보이거나 제곱수와 또 다른 수가 곱해진 형태가 보이게 되면 이걸 빠르게 위치 전환, 그 모양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러한 예 첫 번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루트 32와 같은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트 32와 같은 수를 보게 되면 32는요. 그래요. 4, 8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또 2 곱하기 16도 3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4가 제곱수인 거 알지만 8 안에는 또 다른 제곱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최대의 제곱수와 어떤 수의 곱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 즉 4의 제곱과 얼마? 2의 제곱으로. 그래서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27이라고 하는 수는 9와 3의 곱으로서, 75라고 하는 수는 옳지 25와 3의 곱으로서. 그래서 이런 수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처음 봤을 때 찾기 힘들다면 무엇으로 접근해야 될까?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어떤 큰 수가 나왔는데 이걸 좀 적절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딱딱딱 숫자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딱딱 보이는 것이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떤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체를 밝히는 도구.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것들끼리 모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얘는 루트 4의 제곱. 아마 이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고 그래서 너는 4가 나오고 4 루트 2가 된다. 이 과정이 지금 생각하는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이 아마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답을 찾아낸다면 쉽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의 생각의 역의 과정이에요. 똑같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a 루트 b라고 하는 이런 결과예요. 이것을 모조리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어떤 것이 얘를 만들었을까? 만약에 a가 0보다 큰 양수였다고 한다면 얘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루트 a 제곱. 이 사이가 지금 아무 연산교가 안 적혀 있다는 얘기는 곱하겠다는 얘기죠. 곱셈교의 생략인 거지. 그래서 곱하기 루트 b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루트 a제곱 b 곱하기 이렇게 됐다면 너는 루트 a제곱 b가 되더라. 어때? 조금 전에 봤었던 거랑 역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성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곱셈뿐만 아니라 나눗셈 역시도 우리가 그 계산 과정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정리했었어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만약에 b분의 루트 a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바뀔까?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b가 0보다 크니까 옳지. 루트 b의 제곱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가 보자.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가야 돼. 나올 땐 제곱으로 제곱이 만약에 이제 마치 근호를 푸는 열쇠처럼 사용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루트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건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루트 b제곱분의 a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됐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너무 심각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땐 제곱을 벗어 던지면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예를 하나 설명하도록 할게요. 주의 깊게 살펴볼 예입니다. 바로 뭐냐면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3 루트 2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제곱해서 들어가라고 했더니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굳이 그래서 루트 18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틀려. 땡 틀려요. 왜냐하면 봐요. 이 수는 현재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결론은 음수예요. 마이너스 5 달렸잖아. 그죠? 지금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인 것이 바뀌어서는 돼, 안 돼? 음수인 것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음수인 건 음수인 거대로 두고 이 밖에 있는 요 3만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마이너스를 살려둔 채 3이 제곱돼서 근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3의 제곱. 요렇게요. 그 다음에 너 곱하기 루트 2인 거죠. 이 마이너스는 여전히 어떻게 된다고? 살려둬야지. 마이너스 살려둬야지. 그리고 나서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면서 결론은 마이너스 루트 18이 돼야지 루트 18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한번 주의합시다.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근호 밖에서 나올 때는 이미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된 상태에서 그거를 둔 채로 안에 있는 것들끼리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제곱이라고 하는 그 수단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음의 부호까지 내 마음대로 제곱해서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여 접근하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할게요. 됐죠?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접근해보죠. 루트 3을 x라고 하고 루트 5를 y라고 했을 때 루트 300을 xy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무작정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순간 우리 제자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볼게요. 300이라고 하는 수를 한번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죠. 300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분해에서 그 안에 있는 수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100 곱하기 얼마? 옳지. 100 곱하기 3. 100은 얼마? 2의 제곱 곱하기. 그래서 3학년씩이나 됐는데 소인수분해하라 그런다면 막 자존심 상하려나? 그런 거 없어. 정확하게 소인수분해에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 2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루트 300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살펴보았더니 루트 30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얼마? 루트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잠깐 지금 여기에서 루트 2의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2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 루트 3은 루트 3으로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x, y를 이용해서 모두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물론 5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은 5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루트 5를 y라고 했으므로 여기에서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접근해서 정답을 찾을 때는 2 곱하기 x 곱하기 y 루트 5가 y라고 했으니까 y의 제곱해서 2xy의 제곱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근호를 좀 간단하게 만들면서 문제화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내용을 보았고요. 자, 예제 2번.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죠? 자, 출발합니다. 어떻게 가냐면 루트 80은 a 루트 5라고 그랬어요. 그럼 루트 80을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5로 한번 나눠봐.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16 나오는 거 아나요? 그래서 루트 16 곱하기 5가 되는구나. 그런데 16이라고 하는 건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5로구나. 루트 4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루트 5란 뜻이고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사용하면서 너는 4루트 5가 되겠구나. 그러니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연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암산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이것만 발견이 되면 즉 제곱수하고 어떤 제곱수가 아닌 수의 곱으로 발견이 된다면 더 이상 간단히 만들 수 없는 수로 발견이 된다면 금방 4루트 5가 되겠구나 해서 이제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휘릭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라니까. 지금은 조금 덜그럭거리는 것 같아도 연습하면 그렇게 돼요. 해서 a는 4 찾았고 다음 루트 128분의 14 볼까요?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해보면 루트 64분의 7이네요. 그러니까 64라고 하는 숫자를 보는 순간 벌써 눈이 휘둥그레져야 돼요. 88에 64. 해서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는요. 거듭제곱을 쉽게 찾아요. 제곱수를. 1, 1은 1, 2는 4, 3, 3은 9, 4, 4, 16, 5, 25, 6, 6에 36. 9, 9단을 외웠으니까 곱셈국을 배웠으니까. 그런데 11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버거워지죠. 10의 제곱은 100이고 11의 제곱은 121이고 12의 제곱은 144고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0의 자료 1의 자리를 바꾼 196. 그래요?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숙제. 특히나 17의 제곱 같은 경우 잘 알아둬요. 왜냐하면 17 자체가 두 자릿수의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잘 소인수분해로 발견이 안 된답니다. 289. 잘 기억해둬요. 루트 289는 그냥 17이야. 17의 제곱이 289이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은요. 루트 64이니까 8의 제곱 그거분의 루트 7 이렇게 되죠.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쓴다면 너는 8분의 루트 7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와 있는 b값이 얼마가 된다? 옳지. b값이 8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4분의 8에 a분의 b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로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등장하는 분모의 유리화 아마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내용 중 거의 상위권에 있는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세 번째 얘기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분모를 무슨 수로? 무리수였던 어차피 유리수였던 건 유리화 시킬 필요가 없겠지. 근데 분모가
무리수였어요. 그럼 무리수였던 것을 다시 무슨 수로?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거기 분모의 유리화에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방법, 분모의 유리화가 어떤 건지, 자, 분모 분자의 영향이 같은. 사실 이거는 분모의 유리화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분수의 특징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분수라고 하는 건 2분의 1, 4분의 2, 8분의 4, 16분의 8,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지. 분수라고 하는 건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크기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마찬가지고,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얘를 2로 나누고, 2를 곱하고 4를 곱하고 얼마? 8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크기의 분수가 된다. 자, 이러한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어떤 것을 곱하는 것이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 보도록 하죠.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합니다. 바로 유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분모의 유리화의 정의였고, 분모 분자에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를 똑같이 곱하면서, 그래도 되는 것은 분수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무리수라고 하는 건 같은 무리수를 곱했을 때, 이때에도 이제 그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분모의 유리화 루트 b분의 a라고 하는 이러한 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a가 0보다 클 필요는 없겠죠. a는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b가 0보다 큰, a는 실수고 b는 0보다 큰 그러한 수일 때, 2일 때 이 분모의 유리화를 하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고요?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무리수를 곱한다고요. 루트 b분의 a가 있었는데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무리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한다고 하면 그 크기는 원래 크기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분수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루트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a 루트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처럼 만들어지면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사용하면서 분모는 뭐가 되고? b가 되고요. AB가 유리수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분자는 A 루트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분의 A 루트 B로 나오는 형태를 봤더니 분모가 유리화 되었구나 라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는 간단하게 분모에 이런 식의 형태의 무리수가 있을 경우, 사실 무리수 형태는 보다 더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루트 2분의 1과 같은 2분의 3 이렇게 적을까요? 이것을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 분자에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와 똑같은 무리수를 이렇게 곱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그러면 너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제곱근의 정의상 루트 2의 제곱은 얼마? 옳지. 2가 되면서 2분의 3 루트 2가 되었구나. 이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를 지금 2라고 하는 유리수로 바꿔줬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모의 유리화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분자가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루트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똑같이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한다.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 되어 있었던 것에다가 분모에 있는 무리수 루트 a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자. 이렇게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가 될 것이고 a분의 루트 ab죠. 물론 애초에 출발서부터 A는 B는 다 0보다 커야 돼요. 근호 안에 들어가는 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데, 물론 B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B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B가 0이 되었다면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분모의 유리화와 상관없이 그냥 0이죠. 0을 어떤 수로 나눈다는 건 그냥 0입니다. 결과가.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눗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0을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0이 되지만 0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거 없어요. 선생님, 0을 0으로 나누는 거야? 아니, 어쨌건 0으로 나누는 거는 없어. 수학에서 약속한 게 없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잘 살펴서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지? 첫 번째서부터.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에 부족함이 없게 느끼기에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다음을 계산하여라. 뭐냐면요. 이거 계산하였을 때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그 얘기예요. 분모를 유리화하자. 자, 유리화. 분모를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분모 분자에 분모에 나와 있는 무리수하고 똑같은 무리수를 곱하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넌 얼마가 되고? 2분의 루트 6. 딩동댕. 다음 마이너스 음해보는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무리수를 분모를 유리화시키는 거예요. 분모만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5분의 루트 3 되어 있던 그 수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한다? 옳지. 루트 5 곱한다. 그럼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부호 조심하도록 하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달고 내려오고 5분의 옳지. 루트 15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너무 쉽지.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자, 요것도 주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2루트 3도 무리수죠, 선생님. 그렇지. 2루트 3도 무리수지. 루트 3도 무리수죠. 그렇지.
선생님 저는 2루트 3을 곱했는데요. 그래도 돼. 그렇지만 숫자가 복잡해지지. 나와 있는 무리수에 해당하는 것만 곱하는 것이야. 그래서 곱하기 루트 3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이렇게 싹싹 곱할게요. 그렇다면 넌 얼마가 되고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 곱하기 얼마? 3이 되는 것이고 그거 분에 너는 3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약분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유리수끼리 당연히 약분 가능해지지. 그래서 너의 결과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나오는 요거요. 우리는 뭐 한 사람? 배운 사람. 앞에 있는 두 번째 개념에서 뭐 배웠어? 근호환을 간단히 만드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근호환을 간단히 만드는 거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고 루트 27은 옳지. 93, 27. 선생님이 처음 배우는 근호를 포함한 식 계산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쓰지 다음 시간에는 그냥 바로 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연습 충분히 해줘야 돼. 루트 9의 9는요. 루트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곱하기 루트 3분의 3이지. 마이너스 부호 빼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3 곱하기 루트 3분의 3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루트 3분의 얼마? 1 이러고 답을 쓰고 나온다 글쎄. 분모를 유리화하자라고 했는데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야 돼? 옳지 루트 3. 선생님 저는 아예 여기다 루트 27 곱했는데요. 그래서 27분의 3 했는데요. 27분의 3루트 27 했는데요. 어차피 그래도 근호환 간단히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루트 3 딱 곱하게 되면 결론 얼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겠더라. 자, 이러한 기초적인 계산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빠르게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보면 이것을 간단히 하라 그랬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까지 생각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초등과정에서 약분을 안 하면 틀렸던 것처럼 어떤 무리수에 관련된 계산을 분수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분모를 유리화시켜야 돼요. 약분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약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분수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초등과정에서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분모의 유리화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약분이 안 돼 있다거나 하는 건 틀리게 되죠. 자, 이 내용 가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2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수는 역수치하죠. 루트 10분의 5 이렇게 바뀌어요. 곱하기 2루트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일단 부호부터 결정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가 먼저 나오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10이야. 5야 5. 유리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어. 그래서 너는 일단 마이너스 10부터 결정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10. 그리고 나서 루트 안에 루트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방금 전에 곱해서 밖에다 썼으니까 1. 그 다음에 곱하기 넌 얼마? 루트 5가 이렇게 남겠죠. 5. 됐어요? 자, 그러면 5일은 5, 5, 20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 2일은 2, 1일은 1 이렇게 계산되죠. 2일은 2. 그죠?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왜냐면 루트 1은 1이니까. 그럼 얘가 뭐야? 분모가 루트 3으로 무리수네. 분모 분자에 뭘 곱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루트 3 곱해서 유리화 시키자. 그랬더니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0 루트 3으로 계산 결과 완성! 계산하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히 풀어내서 꼭 정확하게 정답들 맞춰가도록.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요. 마지막 내용으로 네 번째 제곱근 표하고 제곱근의 근사값입니다. 제곱근 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을 수학자들이 표로 완성을 해줬어요. 0에서부터 99까지. 왜 그랬냐면 쉽게 보라고.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해 가라고. 그래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게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값들을 쭉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그걸 읽고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곱근표는요. 눈 달렸으면 다 할 수 있어. 제곱표는 눈 달렸으면 다 풀어내서 다 보고 찾을 수 있다니까. 문제는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수로 찾아 이거? 제곱근표는 눈 달렸으면 이게 다 풀 수 있는데 거기 여러분 교재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 볼게요. 루트 1.63 사실 제곱근표에 루트 1.63이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1.6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수에 가서 3,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1, 2, 3. 그래서 루트 1.63을 읽어내라 그런다면 쭉 1.6하고 쭉 3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을 읽어주면 되죠. 됐나요? 그럼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제곱근표를 보고 읽어보세요. 루트 1.42 얼마야? 루트 1.42. 루트 1.42 얼마예요? 루트 1.42. 거기에 나와 있는 표를 쭉 읽어내면 1.42 옳지. 1.192 하고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곱해서
1.42가 나오는 그 값이 어떤 값이냐? 1.192가 그렇대요. 이걸 계산기를 가지고 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했는지 수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제곱근표를 만들었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야. 표는 눈 달렸으면 다 읽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얘죠, 얘. 누구요? 얘요, 얘.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근사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여기에서는요. 어떤 제곱근의 그 대략적인 값들을 이용할 건지 그 선택서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그 값, 이 값이요. 10의 거듭제곱, 즉 뭐로 표현했을 때 10의 n제곱이나 10의 n제곱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중요한 풀이의 그 기준은 이때 n거듭제곱이 무슨 수가 되게 하자? 짝수가 되게 하는 수로 표현하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수? n이 짝수가 되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풀이의 가장 큰 실마리가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정리해 놓은 내용은 보도록 하고,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직접 보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요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죠. 봐요. 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 표시는 대략적인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등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거는 대략적인 값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 루트 3.5가 이러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고, 루트 35가 이러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옳지. 제곱근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표에서 주어지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지던가 주어졌다고 하고, 루트 35,000의 값, 즉 99, 100을 넘어버리는 그 값은 어떻게 찾아갈까?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의 n제곱으로 표현됐거나 10의 n제곱분의 1로 그 수를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있는 n이 무슨 수가 되게 하자? 얘 n이 짝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짝수. 뭐가? n이 짝수. 왜 짝수가 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5,000을 루트 35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 그 값으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봤더니, 얘가 세제곱이 되면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루트 3.5 곱하기 10의 4제곱을 했다면 이 수나 똑같은 수인데 루트 3.5 곱하기 뭐가 돼서 루트 10의 4제곱이 되면서 10의 4제곱은 10의 제곱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짝수로 만들어지는 순간 근호 밖으로 뭘로 나온다? 루트 3.5 곱하기 옳지 브레이크 이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 3.5는 얼마인데 여기에 나오는 1.871을 사용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1.871 곱하기 브레이크 그건 얼마? 187.1이 되더라. 자, 이렇게 풀어낸 거죠. 됐나요? 그러면 루트 0.003호는 어떻게 이용할까? 조금 전에 3.5 이용해서 얘도 3.5 이용하려면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가면 3.5지만 짝수를 기준에 두고 생각하자 그랬으니까 루트 0.003호는 루트 얼마? 옳지. 3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0분의 얼마? 10의 4제곱분의 1을 하면 바로 루트 0.003호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지수가 뭐해? 이때 10에 대한 지수가 뭐가 될 수 있도록, 및 10에 대한 지수가 짝수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루트 35 곱하기 루트 만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이 되면서 10의 4제곱분의 1이 근호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루트 35 곱하기 얼마가 100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때 100분의 1과 루트 35의 그 대략적인 값이 5.916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5.916 곱하기 100분의 1, 소수점이 왼쪽으로 몇 칸만큼? 2칸만큼 이동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0.05916으로 그 값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곱근표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랬어. 단지 그 제곱근표에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제곱근표에 없는 어떤 이러한 무리수들의 값을 찾아갈 때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으로 근호 안에 있는 수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때 기준은 뭐다? 10의 거듭제곱에서 지수를 무슨 수로? 짝수로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도록.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1.5, 루트 1.5가 이렇게 된대. 루트 15가 다음과 같아. 이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그랬어요. 빠르게 한번 보죠. 옳지 않은 거. 1번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보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둘, 그죠? 몇 칸만큼? 2칸만큼. 그러면 너는 루트 1.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용하면 0.15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1.225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분의 1. 그래서 0.125 딩동댕 만대요. 두 번째 루트 0.15 너는요 몇 칸만큼 간다고? 2칸만큼. 그러니까 소수점이 2칸, 4칸, 6칸, 8칸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짝수번만큼 움직여서 너는 1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너는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니까 얼마? 3.873을 이용해야 되겠죠? 곱하기 10의 제곱분이니까 10분의 1. 그럼 너는 0.3873. 이렇게 풀어야 된다. 옳은 얘기죠? 3번 보기. 루트 150 나왔어요. 자, 루트 150 같은 경우에는 루트 150을 얼마만큼? 150에서 하나, 둘,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해서 1.5를 이용하되 곱하기 10의 제곱을 해서 루트 150인 것을 나타내주고 루트 1.5라고 하는 것은 그 대략적인 값이 1.225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10의 제곱, 루트 10의 제곱. 그래서 얼마? 10. 그러니까 넌 얼마? 12.25 이렇게 찾아야 돼. 맞나요? 4번을 위에다 볼까요? 4번 루트 1500 하나, 둘. 자,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동해서 루트 15 곱하기 얼마? 루트 100. 루트 100.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그래서 루트 15가 얼마인데? 3.873. 3.873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이니까 루트 10의 10. 그래서 38.73. 예, 이럴 줄 알았으면 5번서부터 볼 걸. 맨날 그러네 이거. 자, 볼게요. 5번. 하나, 둘, 셋. 선생님 두 번만 가면 안 될까요? 자, 두 번만 가면 150이지. 있어 없어? 없죠. 더 가야 돼. 셋. 그럼 루트 15? 아니야. 홀수번이니까. 넷. 옳지. 짝수번. 그래서 루트 너는 1.5 곱하기 뭐고 10의 4제곱이고 루트 1.5가 얼마인데 1.225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100. 그래서 얼마? 122.5가 돼야 되겠다. 얘는 아니죠. 그죠? 150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15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1.5 이용하는 거야. 그 1.5를 이용할지 15를 이용할지에 대한 기준은 소수점의 이동이 짝수번 이동하면서 적당한 15의 거듭제곱의 그 거듭제곱의 지수가 무슨 수가 되게 하자? 짝수가 되게 하자. 그 내용으로 제곱근표와 제곱근표에 없는 근사값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복습한 뒤에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겠습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에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 능력을 조금 충실하게 다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당부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자, 수고 많았습니다.